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경비의 분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번 보시면요. 경비의 분류 중 경비기관에 의한 분류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기관에 의한 경우는 뭐냐면 공적 기관에서 하느냐 사적 기관에서 하느냐라고 하는 공경비와 사경비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사경비 이렇게 나눠지고 그럼 이게 1번이 답이고요. 그러니까 치안경비, 중요시설경비, 특수경비 이거는 대상에 따른 겁니다. 경비의 대상이 무엇이냐와 관련해 가지고요. 경비의 대상이 뭐 행사다, 그러면 혼잡 경비, 그리고 재난이다, 뭐 코로나처럼요. 그럼 재난 경비, 그리고 집회면 치안 경비, 그러니까 테러면 특수 경비, 중요시설이면 중요시설 경비, 경호 경비 이렇게 6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경호 대상에 따른 것이냐, 기관에 따른 것이냐. 그래서 공경비에는 경비 경찰과 그리고 또 다른 경호처에서 하는 경호 등이 포함이 되겠죠. 근데 사경비의 경우에는 민간경비, 이제 그리고 청원경찰을 말합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다음 중 공경비와 사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라고 물어봅니다. 자, 민간경비는 대가의 유무, 그렇죠. 공경비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공적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죠. 그래서 많고 적음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달라지는 비경합적, 그렇지 않고 경합적이죠. 공경비가 비경합적이고요. 민간경비, 사경비의 경우에는 비용에 따라서 서비스 양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경비원을 보내는 게 다르기 때문에 경합적 서비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경비는 불특정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경비, 민간경비의 경우는 의뢰인을 대상으로 하겠죠. 민간경비는 고객의 손실 감소, 재산 보호와 같은 예방적 측면을 중시한다. 그렇죠. 물론 이제 공경비도 예방과 진압 같이 포함하고 있겠죠. 공경비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 집행이다. 그렇죠. 사경비는 그렇지 않죠. 의뢰인에 대해서 보호를 위한 계약적인 관계이고 경합적인 서비스라면 공경비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 집행으로서 비경합적 서비스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시설 경비원의 기본적 임무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민간 경비 중에서 5가지가 있죠. 시설 경비, 호송 경비, 그리고 신변보호, 기기경비, 특수경비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임무가 아닌 것을 물어봤어요. 시설경비원, 아파트 경비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고 발생 시 경찰, 소방관 신고, 그렇죠. 이러한 시설경비원의 경우는 사고가 발생했다, 화재가 났다, 도난사고가 발생했다 그랬을 때 경찰이랑 소방관에 신고해야 되고요. 방범 취약지역, 즉 범죄 예방과 관련해서 순회 점검하는 거 맞죠. 시설물에 출입하는 사람, 차량에 대한 안내 통제하는 거 맞고요. 시설물에 침입자에 대한 체포 수사, 이게 답인데 이게 체포 수사는 안 되죠. 물론 체포는 현행범 체포까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시설 경비, 즉 민간 경비와는 수사권은 없습니다. 공경비만이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답이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경기 대상에 대한 분류입니다. 이게 대상에 따라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치안 경비는 시설의 재산, 문서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고, 여기는 치안 경비가 아니죠. 시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 경비 또는 이제 중요 시설 경비 이렇게 되겠죠. 시설 경비라고 보여야 되기 때문에 치안 경비가 아니죠. 시설의 재산 문서에 대한 비인가적인 접근을 방지하고 간첩, 태업, 절도, 침해 행위를 방지하는 거, 이런 것들은 치안 경비가 아니에요. 치안 경비의 경우는 공공 안전들을 보호하는 이런 내용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치안 경비는 여기 있네요. 공공 안녕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태, 이게 치안 경비입니다. 재해 경비가 아니고요. 치안 경비 이렇게 해야 되겠죠. 공공 안녕 질서를 문란케 하는, 예를 들면 불법 집회랄지 이런 경우 있죠. 이런 거를 내용으로 하는 게 치안 경비, 또는 여기엔 다중 범죄 진압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특수 경비는 총포, 도검, 화약, 폭발물, 총기류, 인질, 살상, 사태로부터 예방 경기 진압, 이게 답이죠. 특수 경비의 경우에는 이런 대간첩이나 대테러나 이런 걸 내용으로 하게 됩니다. 경기대회나 기념행사, 미조직 군중을 대용으로 하는 건 이런 것들은 혼잡 경비 이렇게 말을 하죠. 또는 이걸 다른 말로 행사 안전 경비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대상에 따라서 6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혼잡 경비가 있고요. 혼잡 경비, 그 다음에 재해 경비 또는 재난 경비라고 하죠. 세월호 사건처럼요.
그리고 시설 경비, 중요 시설 경비, 그리고 치안 경비, 특수 경비, 경호 경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시설 내용으로 하는 거는 시설 경비 또는 중요 시설 경비라고 되겠고요. 여기에는 이제 미조직 군중, 미조직 군중이죠. 미조직 군중이라는 점에서 이 치안 경비와 달라요. 이 치안 경비의 경우는 공공기절 물란의 사태, 이게 이제 조직화된 다중이거든요. 조직화된 다중과 관련된 부분이고, 다중도 군중이라고 써도 되죠. 이거는 미조직 군중입니다. 경기 대회, 월드컵 경기랄지 기념 행사랄지 이런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예측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연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경비의 분류 중 경계 대상에 의한 분류를 물어봐요. 대상에 의한 분류로서 시설, 이거는 이제 중요 시설 경비죠. 중요 시설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설의 재산 문서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고 간첩 테러를 방지하는 거죠. 치안 경비라는 건 공공 안녕을 침해하는 조직화된 다중과 관련된 거고, 재해 경비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죠. 혼잡 경비는 경기 행사랄지 이렇게 미조직 군중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이 경비의 분류 중 총포, 도검, 폭발물관, 인질과 관련된 특수경비죠. 특수경비입니다. 치안경비는 공공안녕 질서를 유지하는 조직화된 다중, 여기는 미조직 군중, 그리고 중요 시설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예, 답은 2번입니다. 간단한 문제네요. 다음 문제 보시죠. 56번입니다. 역시 대상에 관련 내용으로 옳은 것은 뭐냐 했는데, 이게 총기류와 관련된 것은 앞에서 봤죠. 특수경비였죠. 특수경비, 총기류에 관한 인질, 살상, 중요범죄와 관련된 거고, 혼잡경비가 경기대회, 기념행사, 미조직 군중 맞죠? 미조직 군중이 뭐예요? 행사를 하다 보면 공연장에서 예전에 환풍구가 빠져서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이제 이럴 때 이루어지는 게 혼잡경비인데, 원래 혼잡경비는 수익적 부담 원칙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제 경기대회가 있다. 그러면 뭐 프로야구를 할지 또는 프로축구를 할지 이렇게 이제 할 때 거기에 수익자들이 부담을 해요. 그 안에는 경찰이 들어가 있지 않는 게 원칙이죠. 다만 예외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경찰이 출동하게 됩니다. 특수경비가 아니고요. 이거는 재난경비죠. 이렇게 재해경비 또는 재난경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재, 홍수, 태풍, 지진 이렇게 났을 때죠. 공공안녕과 이런 건 치안경비입니다. 치안경비이죠. 시설에 대한 부분이 중요시설이고 공공안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태, 조직화된 다중과 관련된 부분이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역시 이제 이어지는 문제, 대상에 의한 분류 계속 이어집니다. 특수경비에 대한 올바른 거 물어봤습니다. 특수경비를 찾아라라고 했죠. 천재지변, 이거는 뭐였죠? 재난경비였죠. 재난경비. 미조직 군중과 관련된 것은 혼잡경비 또는 행사안전경비, 공공안녕 질서 문란하게 하는 이런 거는 치안경비라고 하게 됩니다. 답은 4번이죠. 총포, 도검, 폭발물, 기타 총기를 위한 인질 살상, 사회적 임무권은 중요 범죄에 발생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테러랄지 또는 간첩이랄지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특수경비다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가실까요? 좀 간단하죠. 공공안녕 질서 문란하게 하는 또 이렇게 나왔어요. 바로 나오는 순간 치안경비죠. 치안경비. 그다음에 1번이겠죠. 공공안녕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특수경비는 테러, 간첩. 혼잡경비는 미조직 군중. 재해경비는 말 그대로 재난, 천재지변 이런 부분들이네요. 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집시법과 관련해서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국회주재, 외국 외교기관, 대통령 관저, 대법원장 공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5개 집회 시위를 할 수 없는 곳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m 이내에는 안 돼요. 100m 이내에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랄지 대법원장 공관이랄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는 절대로 안 되도록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2019년 말까지 개정하도록 했었어요. 국회의사당이랑 각급 법원, 그다음에 국무총리 공관의 경우에는 이게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한다라고 이렇게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와가지고 지금은 이제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앞에 100m까지는 할 수는 있어요. 아무튼 조문상으로는 100m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100m가 맞는 문장이니까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이제 개정이 될 수 있겠죠.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의 경우에는
네, 지금은 뭐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국회 주재, 국내 주재 외교기관이랄지 대통령 관저, 대법원장 공간은 여전히 100m 이내는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국가 보안 목표 시설의 분류 기준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뭐냐라고 됐어요. 여기 이제 중요 시설은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건데 가급, 나급, 다급 이렇게 되죠. 가급은 이제 광범위한 지역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곳으로서 청와대, 국회의사당, 그다음 한국은행, 본점 이런 것들이 맞죠. 경찰청, 대검찰청장은 가급이 아니라 이게 다급이죠. 다급, 상당한 영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부 종합청사, 국방부 등은 가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국가 중요 산업시설로서 파괴 시 대체가 불가능한 시설을 나급 정도 그렇습니다. 국가 중요 산업시설 정도는 나급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일부 수계 지역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곳으로서 그렇습니다. 경찰청, 대검찰청 이런 곳은 이렇게 나급이죠. 나급. 나급, 요게 이제, 왜냐면 이제 파괴 시 대체가 불가능한 이런 거니까. 광범위한 지역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가급. 나급의 경우는 일부 수계 지역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곳이 나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시설에서는 가나 다급 이렇게 분류가 되죠. 국가보안 목표시설의 경우는 국가정보원장이 이렇게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죠. 자, 경호, 경비액에 대한 분류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간접 경호와 직접 경호로 나눠지잖아요. 행사장 인원, 장비를 배치해서 그러면 뭐냐면 행사장에 배치를 했어. 그런 경우는 간접 경호가 아니라 직접 경호이죠. 직접 경호입니다. 다른 걸 이용하는 거고 이렇게 인적, 물적, 지적 요소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치를 했다면 이런 경우는 직접 경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격에 따라서 약식 경우가 있잖아요. 공식, 비공식, 약식 경우가 있는데 출퇴근 시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출퇴근 시 이루어지는 경우를 뭐라고 한다? 약식 경우라고 한다.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준 비상 경계가 있습니다. 비상사태 발생의 징후 희박하지만 불안전한 상태가 계속되는 것으로 집중적인 경계가 필요해요. 집중적인 경계가 필요한 것을 준 비상 경계라고 그래요. 비상사태 발생의 징후는 그렇게 많지 않을 때입니다. 희박할 때입니다. 자, 1급 수준에 따라서 1급, 2급, 3급, A급, B급, C급 이렇게 나눠지는데 1급은 사전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전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1급 경우라고 하게 되고요. 각종 행사와 국왕, 대통령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게 1급이죠. 수준에 따라서 1, 2, 3급 이렇게 나눠졌고요. 그러니까 성격에 따라서 공식, 비공식, 약식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많이 봤죠. 행사장에 인원을 배치하는 것은 직접 경호였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이제 경호의 원칙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원칙과 특별 원칙이 나눠지는데 일반 원칙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 이렇게 물어봤는데 2번이 답이네요. 삼두방은이죠. 삼두방은. 이게 삼성경호, 삼중경호 원칙, 두뇌방어, 그 다음에 방어경호 원칙, 그 다음에 은둔경호 원칙 이렇게 있거든요. 은밀경호, 방어경호, 두뇌경호, 그 다음에 삼중경호 이렇게 일반 원칙이고 하나의 통제된 지점 접근 원칙이랄지 목표물 보존 원칙이랄지 이런 거는 특별 원칙이라고 그러죠. 이게 뭐죠? 특별 원칙이라고 나오는데 특히 이렇게 이제 목표물 보존 원칙이 두 가지가 중요하죠. 특별 경우에는 목자하담, 목표물 보존 원칙, 그다음에 이제 자기 희생 원칙, 자기 담당구역 책임 원칙,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 원칙 이렇게 나눠져요. 그리고 이거는 삼두방은, 삼중경호, 두뇌경호, 방어경호, 그다음에 은밀경호 원칙. 일반 원칙이냐 아니면 특별 원칙이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일반 원칙 물어서요. 삼두방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3번이죠. 은밀경호죠. 노출경호가 아니라 삼중경호, 두뇌방어, 두뇌경호, 방어경호 그리고 은밀경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이제 삼중경호와 관련된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로 물어봤습니다. 경호 영역 권역을 공간적으로 구분한 삼중경호망을 통해 구역별로 동등한 경우 아니죠. 이렇게 1선, 2선, 3선으로 나눠졌는데 이게 차등을 둬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1선은 이제 곤충 유효 사거리 또는 이제 수류탄 투척거리라고 할 수 있고, 2선의 경우 소총 유효 사거리, 그리고 3선의 경우에는 경계 구역이라고 이렇게 해서 저격수들이 있죠. 이런 걸 담당하기 때문에 하는 곳이 달라요. 1선의 경우에는 비표 관리하고 출입자 통제하고, 그리고 이제 MD라고 해서 금속 탐지기도 운영하고 그렇죠. 2선의 경우에는 바리케이트 치고, 그다음에 또 소방차 구급차 대기하고 이런 거고, 3선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원거리 뭐 이제 부신 건물이랄지 감시조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3선이거든요. 따라서 차등을 두는 겁니다. 세 개의 주요 경호기관이 3중 경호 원리를 적용하고 있으나 적용 범위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그렇죠. 이런 부분 차이가 우리나라 경우에도 1974년 문세강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 당시 유경수 여사가 사망을 했거든요. 이걸 계기로 해서 3중 경호를 공식화했죠. 그다음 안전구역이 1선이거든요. 곤충 유효 사거리인데 완벽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경호는 확인을 거치지 않은 인원을 출입을 금한다 그렇습니다. 출입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표를 활용하도록 돼 있죠. 위행에 대한 조기 경보 체계를 확립하고 경호자원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데, 특히 조기 경보 체계는 3선 경계구역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일단 1선, 2선, 3선의 경우는 차등을 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경호활동 시 안전구역, 경비구역, 경계구역이 이제 3중 경호인데, 이게 1선 안전구역, 곤충 유효 사거리, 그리고 소총 유효 사거리, 소구경 곡사화기로 이렇게 저격수들을 두는 것, 이렇게 해서 두는 거죠. 일반 원칙에 3두 방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안전구역, 1선이 뭐다? 안전구역, 비계죠, 안비계, 안전구역, 경비구역, 경계구역, 안비계. 다음 문제 보실까요? 경호 대상자가 위치한 행사장 시설로부터 근접, 내각, 외각, 이게 이제 1선, 2선, 3선, 안전구역, 경비구역, 경계구역, 이게 3중 경호입니다. 3중 구역. 3중 경호를 이제 근접, 내각, 외각 이렇게 이제 구분하기도 하고요. 1선, 2선, 3선. 그다음에 안전구역, 경비구역, 경계구역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안비계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요. 근내외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1, 2, 3으로 나눠지기도 하죠. 이거를 3중 경호칙이라고 합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자, 문제를 보면 좀 간단해요. 근데 이러한 내용들을 좀 숙지를 해두면 좀 응용 문제를 풀 수가 있죠. 자, 67번입니다. 중첩 경호, 3중 경호 옳지 않은 걸 물어봤는데, 경호 행사 권역을 공간적으로 구분해서 상대적으로 차등화한다. 그렇죠. 동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차등화해서 1선, 2선, 3선을 구분하고 있는 거고요. 3중 경호막을 통해 조기 경보 체계를 확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선 경계구역에서 조기에 이렇게 대응하는 거죠.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강력한 경호 조치, 그렇지 않죠. 위협 요소를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최소한 적정한 영역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지 광범위한 영역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죠. 경호 자원은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등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광범위한 지역에 완전히 차단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1선, 2선, 3선, 1선 정도가 이제 이렇게 강제적 조치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기 때문에 곤충 유효 사거리 정도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지역에 강력한 경호 조치를 취하자는 것이 3중 경호는 아닙니다. 자, 이런 내용이었고요. 자, 그다음 문제 보실까요? 3중 경호는 그만큼 중요하죠. 3두 방은 일반 원칙은 굉장히 잘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됩니다. 3중 경호 옳지 않은 건 뭐냐? 3중 경호는 경호 영향 권역을 공간적으로 구분하죠. 1선, 2선, 3선 이렇게 나눴다고 그랬잖아요. 상대적으로 차등화된, 계속 나오죠. 차등화된 경호 조치와 중첩된 경호를 통해서 효율성을 기하자는 것이지 다 강제를 하는 거 아니었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3중 경호 구조는 경호 대상자가 위치한 장소로부터 1선, 2선, 3선, 그렇죠. 내부, 내각, 외각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1선은 안전구역으로 경호 대상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 지역으로부터 소총 유효 사거리 아니죠. 권총 유효 사거리입니다. 권총 유효 사거리. 권총 유효 사거리로서 뭐 50m, 60m권 정도. 건물이면 건물 안 이렇게 됩니다. 소총 유효 사거리는 2선 경비구역입니다. 600m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답이네요. 2선은 경비구역으로 부분적 통제가 실시되나, 그렇죠. 경비구역의 경우에는 소총 유효 사거리고요. 바리케이트 치고 그리고 또 소방차, 구급차 대기하고 있죠. 경호는 확인을 거치지 않는 인원이나 물품, 감시 영역을 벗어나지 아니한다. 그렇죠. 그래서 감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답은 3번인데요. 예, 1선 안전구역은 곤충유효사거리고 2선 경비구역이 소총유효사거리라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예, 중첩 경호, 역시 이제 3중 경호 관련해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고 물어봅니다. 자, 경호 대상자에 대한 위해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죠. 위해 요소를 최소화시킨 거예요. 행사장 중심으로 일정 간격을 유지해서 중첩 보호막을 하게 됩니다. 1선, 2선, 3선 이렇게 중첩적으로 보호를 하겠다. 이게 3중 경호가 되겠죠. 행사장에 참석하는 경호 대상자를 중심으로 중복 차단, 조기 경보가 목적이고요. 맞습니다. 중첩 경호는 행사장을 중심으로 반경을 거리에 따라 나누잖아요. 50m, 60m, 그다음에 600m, 이제 그다음에 2km 정도 되거든요. 지역을 고려해 설정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미국 비밀 경호국 중첩 경호는 근접과 중간 경호보다 외곽 경호 그렇지 않아요. 이 외곽 경호를 비중에 두는 건 영국입니다. 그리고 근접 경호를 중심에 두는 것이 미국이거든요. 자, 미국은 근접 경호를 중심에 두고 있고, 그리고 영국은 외곽 경호를, 그러니까 미국은 가까운 곳, 그 다음에 영국은 이렇게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3중 경호인데 그게 이제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답은 4번입니다. 미국은 근접 경호가 일단 우선에 두고 있다 하는 내용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경호 원칙 문제 이어집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행사장 경우에서 3선 경계구역, 그렇죠. 1선이 안전구역, 2선이 경비구역, 3선이 경계구역인데 바리케이트를 친다? 그렇지 않죠. 이 바리케이트를 친다 할지 소방차, 구급차를 두는 것은 제 2선 경비구역이 되겠습니다. 경계구역은 조기 경계구역으로서 조기 이제 경보를 하는 곳이에요. 감시조를 운영하거나 원거리 기동 순찰조를 운영하거나 이렇게 하고요. 바리케이트를 치고 그다음 예비대를 운영하고 소방차, 구급차를 운영하는 것은 2선 경비구역이죠. 4대 원칙 중 목표물 보존 원칙이 있어요. 이거는 예를 들면 대통령이 있다. 이렇게 대통령 행차 코스를 비공개로 해야 돼요. 노출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위험 요소를 제로부터 막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암살 기도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불순 문제로부터 떼어놓는, 분리하는 이게 이제 목표물 보존 원칙. 한마디로 차단을 시키는 것이죠. 행사장 경우에 1선 안전구역은 MD, 메탈 디텍터예요. 메탈 금속 탐지기거든요. 그걸 비표 확인, 출입자 통제 이런 것들이 바로 1선 안전구역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예비대를 할지 바리케이트는 2선 경비구역이고요. 경호 4대 원칙 중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 원칙이란 피경호자와 접근할 수 있는 통로는 경호상 통제된 유일한 통로, 즉 한마디로 경호차장을 통해서만, 아무튼 이 경호와 관련된 책임자를 통해서만 의사소통을 하도록 해야 돼요. 안 그러게 되면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예비대 바리케이트는 2선 경비구역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경호 일반 원칙 중 3중 경호 원칙과 관련해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물어봐요. 영국은 기능을 중심으로, 그렇습니다. 기능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외곽 경호를 중심하고요. 미국은 행동 반경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 내각 경호를, 특히 내부를 기준으로 하죠. 맞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영국은 영기, 그다음 미국은 공간, 미공. 아무튼 공간을 중심, 거리를 중심 이렇게 하는 것을 미국이고요. 영국은 기능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안전구역과 2선 경비구역은 완벽한 통제의 목표로 근접 경호원 지원 요소를 배제한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죠. 2선 경비구역은 틀렸어요. 이렇게 완벽한 통제를 목표로 하는 것은 1선 안전구역이고요. 2선 경비구역은 완벽한 통제는 아니죠. 바리케이트를 치고 소방차, 구급차를 대기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완벽한 통제를 목표로 하는 거면서 근접 경호를 두는 것은 1선 안전구역이며, 3선 경계구역은 인적, 물적, 자연적 취약 요소에 대한 첩보 수집을 목표로 하죠. 그래서 원거리 기동 순찰할지 감시조를 운영을 하고요. 우리나라 3중 경호는 군사작전이라는 개념 하에 효과적인 공간 확보, 점령을 위해서 경호구역을 3개의 선으로 구분한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거죠. 그러면서 공간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완벽한 통제를 목표로 삼는 것은 1선 안전구역이었습니다. 2선 경비구역이 아니었죠. 답은 2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경호 실시함에 있어서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왜냐면 테러리스트들 얼마나 치밀하게 오겠어요. 치밀한 계획과 준비를 철저히 해서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걸 둔다. 그래도 긴급하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고도의 예리하고 순간적인 판단력이면 이게 두뇌의 경호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위험 요소가 어디에 있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리한 판단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좀 전에 있었던 것과 변화된 것을 이렇게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치밀한 계획, 그리고 고도 예리하고 그리고 순간적인 판단력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두뇌 경우, 비공개하는 은밀 경우죠. 그리고 근접 경호 원칙은 삼중 경호에서 나오는 거고요. 방어 경우는 방어가 우선이지 공격이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피경호자를 보호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답은 4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경호 행사 시 경호 요원이나 경호를 위한 설비 가능한 눈에 띄지 않고, 이건 이제 은밀 경호죠. 물론요, 이렇게 노출되는 노출 경우와 비노출 경우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보통은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 은밀 경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중요 행사를 할지 이런 경우에는 같이 병행하는 경우도 있죠. 공격 경우는 아니고 이거는 방어 경우가 있죠. 사전 예방 경호 원칙이 있는데, 예방이 원칙인데 진압도 같이 가죠. 총력 경호 원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가능한 눈에 띄지 않고 경호 대상자와 공적 기능과 사적 기능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되죠. 일단 노출이 되면은 경호 대상자도 불쾌할 수가 있죠. 네, 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경호 일반 원칙에 대한 문제 이어집니다. 옳지 않은 거. 경호는 신체적 조건도 중요하지만 두뇌의 역할, 두뇌 경호 원칙 맞죠? 경호는 위의 기도자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방어 경호 원칙 맞죠? 은밀하게 침묵 속에서 행해지며 행동 방해는 언제나 신변을 엄호해야 돼. 이 은밀 경호 원칙 맞죠? 삼중 경호 원칙은 행사장 내부 안전구역을 내각, 경계구역을 외곽, 경비구역 아니죠. 이게 이제 경비구역이죠. 그리고 외곽이 경계구역이죠. 경계구역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내각 일선이죠. 일선 1, 2, 3. 아무튼 이게 이제 안비계잖아요. 안전구역, 그다음에 경비구역, 경계구역, 안비계 1, 2, 3. 안비계. 안전구역, 경비구역, 경계구역 이렇게 나눠집니다. 삼중 경호와 관련된 개념을 물어봤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자, 경호 원칙에 대한 내용 이어집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로 물어봐요.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 원칙이란 경호 대상자에 접근할 수 있는 출입구는 하나만 하라 그렇죠. 일단 뭐 이 경호 대상자에게 아무나 이렇게 접근할 수 있으면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어 경호 원칙이란 경호원은 경극자의 제압보다는 방어에 그렇죠. 자기 담당 구역 책임 원칙은 경호원 자신이 담당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사태에 자기 담당 구역 비워버리면 안 되죠. 이렇게 출입구를 통제하는 자가 소음이 난다고 해서 그것을 비워버리면 테러에 노출될 수 있잖아요. 은밀 경호 원칙은 경호 장비, 경호는 경호에서 눈에 띄지 않게 은밀하게 경호 임무를 승해야 된다. 여기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이 경호 대상자에게가 아니죠. 여기에 타인에게 이렇게 되죠. 타인에게 경호 대상자가 모르게만 하는 게 아니죠. 경호 대상자는 경호원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은밀 경호 원칙은 타인에게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것이지 경호 대상자, 예를 들면 대통령 경호처에서 대통령이 눈에 띄지 않게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타인에게 눈에 띄지 않게. 한마디로 테러리스트들에게 이렇게 노출되지 않게 하라는 게 은밀 경호지 경호 대상자 대통령에게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약간 함정을 팠죠? 네, 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고 경호 활동 원칙이 이어집니다. 옳지 않은 건 뭐냐? 그러니까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 원칙이란 경호 대상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출입구나 통로는 하나여야 된다. 통제된 출입구 통로라도 접근자는 경호원에게 허가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삼중 경호 원칙은 경호 대상자가 위치한 집무실, 행사장으로부터 내부 1선, 내각 2선, 외곽 3선, 안전구역, 경비구역, 경계구역 이렇게 행동 반경을 중심으로 하죠. 이게 이제 미국식이었죠. 은밀 경호 원칙이란 경호 대상자의 활동에 방해되지 않고 타인의 눈에 띄지 않게 그렇죠. 방어 경호 원칙은 경호 대상자를 암살자, 유해 기도자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떼어낸다. 경호 대상자의 행사 행적은 일반 대중에 알려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이건 아니죠. 가능한 한 멀리 떼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방어 경우가 아니죠. 이거는 공격보다는 방어 이런 것이고 일반 대중에 알려지지 않도록 이거는 목표물 보존 원칙과 특별 원칙이었죠. 목표물 보존 원칙, 차단 원칙 이런 거잖아요. 목표물 보존 원칙 이런 것들이지 여기 방어 경우가 아니에요. 공격보다는 방어가 우선이다. 대피가 우선이다. 이런 내용이니까요. 답은 4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신변보호 일반 원칙 중 신변보호 대상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공격자의 직간접적인 공격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이거는 이제
공격자를 보호하는 거, 이거는 이제 지역방어요. 합리적 지역방어 원칙이라고 하게 됩니다. 합리적 지역방어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그 지역을 잘 이루어져야 되겠죠. 고도 경계력 유지, 신변보호 작용, 지휘 통일 원칙, 과학적 두뇌 작용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전에 봉쇄하는 것은 그 지역을 이렇게 합리적으로 방어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삼중 경호에 파생된 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무튼 이 장기분 교수님께서 이제 주장한 내용을 가지고 좀 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가 주장하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그러한 부분을 낼 수도 있죠. 합리적 지역 방어 원칙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삼중이라는 게 그 지역으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안전구역, 병비구역, 경계구역 이렇게 나누는 건데 이걸 합리적 지역 방어라고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비노출 경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경호 대상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일반인의 통지 최소. 이게 비노출이죠. 경호 인력 장비를 동원을 최소화, 노출을 억제해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식이다. 이건 비용 절감은 아니죠. 일단 뭐 장비를 최소화한다는 건 좋은데 노출을 하지 않는다는 건 좋은데 비용 절감하는 게 직접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위의 기도자하고 위의 요소를 제압할 수 있는 유무형적 힘을 이용하여 이 경호 조치를 취하는 방식. 이거는 뭐 공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힘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비노출이라는 게. 비공개 활동으로 인해서 경호대상 일반 시민의 소통을 단절시키는 게 아니죠. 경호 대상자와 일반인들의 소통은 필요하죠. 그러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비노출이라는 것은 경호원들이 타인에게 지금 이제 공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겠죠. 일반 시민을 최소화시키는 이런 것이지. 경호 대상자 대통령과 일반 시민의 소통을 단절시키거나 또는 힘을 쓰거나 또는 돈을 아끼려고 하는 이런 게 비노출 경우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경호 원칙에 대해서 옳은 것은 삼중 경호 원칙은 경호 대상자가 위치한 지역으로부터 반경을 기준으로 이게 맞네요. 그다음에 경호 대상자가 어떠한 상황에서 절대로 보호돼야 된다. 경호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호원들이 희생 정신이 필요하죠. 자기 희생 원칙이라고 그래요. 일단 방탄복을 입고 이게 자기 몸으로라도 막아야 된다는 거죠. 두뇌 경호 원칙은 위의 기도자의 경호 대상자를 떼어놓아야 된다. 이거는 두뇌 경호가 아니죠. 예리한 판단력을 말하는 거고 이거는 목표물 보존 원칙이었죠. 행차 코스를 비공개한다. 목표물 보존 원칙으로 가고요. 그다음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 원칙, 자신의 책임 구역, 이거 담당 구역 책임 원칙이죠. 자기 담당 구역 책임 원칙. 특별 원칙으로서 목자 하담이 있었죠. 목표물 보존 원칙, 자기 희생 원칙, 자기 담당구 책임 원칙,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 원칙 이렇게 있었는데 결국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문제 보실까요? 인근 지역에 비록 위급한 상황이 발생해서 자기 책임 구역, 자기 담당구 책임 원칙이죠. 예, 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특별 원칙적 경호 대상자 위에 가능성이 있는 자로서 떼어놓아야 된다. 이건 목표물 보존 원칙이죠. 떼어놓아야 하기 때문에 행차 코스를 비공개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좀 간단하기 때문에 특별 원칙, 목표물 보존 원칙은 뭐냐? 틀린 건데 진로와 장소 비공개, 그렇죠. 목표물 보존 원칙. 접근 통로를 최소화해야 되고 접근 통로를 최소화한다. 이게 답이죠. 이게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 원칙이죠. 이거는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 원칙. 이거는 이제 경호처장을 통해서 하라는 거죠. 대중에게 노출되는 보호행 행차는 가능한 한 지양하죠. 동일한 장소의 계속적인 행차는 가급적 절제함으로써 행차 코스를 비공개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답은 2번이네요. 다음 문제 보실까요? 목표물이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바르지 않는 거, 행차 코스 바르지 않는 거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행차 코스, 행차 예정 장소 원칙을 비공개해야 된다. 그렇죠? 보안도 잘 지켜야 되고 대중의 노출의 포인트는 가급적 제한돼야 되고 동일한 장소에 수차 행차했던 것이 안전하다. 그렇지 않죠. 오히려 수차 행차했으면 노출되기 때문에 이거는 목표물 보존 원칙에 반하죠. 다음 문제 보실까요? 다음과 관련된 원칙은 뭐냐? 암살 기도자, 위의 기도자로부터 분리시켜야 된다. 일단 행차 일시랄지 이거는 알리지 말아 비공개해야 된다. 시간, 장소에 대해서 수시로 변경을 해서 목표물을 보존해야 되겠죠. 답은 3번이죠.
희생정신이 커한다는 걸 스스로 막아야 한다. 담당 구역을 비우면 안 되고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해서 접근하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그러니까 특별 원칙 중에서 목표물 보존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뭐냐는데 대중에 노출되어 있던 행착구성 가능한 한 지양 이제 해야 한다. 이게 이제 목표물 보존 원칙과 이제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1번이 답이죠. 이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요. 그렇죠? 예, 1번이 답이죠. 그다음에 접근 통로 최소화. 이거는 하나로 통제된 지점 통한 접근 원칙. 공격보다는 방어 위주로. 이게 방어 경호 원칙이죠. 위해를 처했을 때 유익한 방어로 피해를 보인다. 이것도 이제 방어 경호 원칙 또는 희생 정신 원칙 이렇게죠. 자기 희생 원칙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3번 1번이네요. 다음 문제 보시죠. 다음에서 설명하는 경호 활동 원칙은 뭐냐? 경호 대상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출입구 통로를 하나만 이게 이제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 원칙이죠.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 원칙 이렇게 이어집니다. 답은 예, 이제 4번이 되겠네요.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